장부기장하는 경우에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그 복식부기라고 하면은 일단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 사업자는 누구냐? 업종별로 직전 과세 기간에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이 있는 소득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간편장부는 직전 과세 기간 수익 금액이 업종별 기준 수익 금액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자,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뭐 일단은 신규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 말고 실제 본인이 하는 일 자체도 정신없고 바쁘시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세금 신고를 해도 일단은 받아들여 주겠다. 이게 일단 세법 세무서의 기본 취지입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를 구분하는 매출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으로 구분을 일단 하고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부동산 매매업, 도소매업 이런 것들은 직전 과세 기간 수익금액 기준으로 3억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복식부기 간편장부 인지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그다음에 운수업 및 창고업, 상품 중개업 등은 1억 5천만 원 기준으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기준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기술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런 것들은 이제 7,500만 원 기준으로 이상이면 복식부기,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우리가 그 장부 작성하는 기준이 정해지는데요. 일단 여기서 먼저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일단 2019년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말하는 직전 과세 기간은 2018년의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9년의 매출이 얼마냐는 이제 내년 세금 신고할 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지금 우리가 2019년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는 거니까 그 기준으로 작년인 2018년도 그 수익 금액 기준으로 이 복식부기냐 간편장부냐가 구분되어지는 거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장하는 경우에 혜택과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혜택으로는 적자가 난 경우에 향후 10년 동안 소득 금액에서 차감. 자, 우리가 첫 해부터 이익이 나면 좋겠지만 첫 해부터 이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장부를 기록하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 사업한 연도에 한 1억 정도 손해를 봤다 이렇게 기록을 해 두게 되면, 근데 만약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익이 좀 나서 2억이 벌게 됐어요. 그러면은 2억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사업자 기준 좀 억울하죠. 작년에는 손해 나서 내가 좀 세금 낸 건 없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이상한 거고, 이게 그냥 결국 1년 동안을 나눠서 신고하다 보니까 이런 거지. 사실은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냥 정리할 때까지 한 번에 한 번만 신고한다고 하면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1년마다 끊어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 기록하는 경우에는 적자가 난 경우에 기록을 잘 해두면 그 다음에 이익이 났을 때 앞에 일어났던 손실을 차감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작년 1억 손해 보고 올해 2억 이익 봤다. 그러면 올해 세금 신고할 때는 2억에 대해 신고하는 게 아니고 작년 손해 본 1억을 끌어와서 2억에서 1억 뺀 나머지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간편장부 대상자, 내가 그 직전 기간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서 간편장부 대상자였는데 나는 그냥 깔끔한 게 좋아. 나는 그냥 앞으로 커질 거니까 처음부터 그냥 복식부기로 할래라고 하는 분들은 좀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야 될 실제 세금, 산출세액의 20%를 깎아주는, 감면이라고 하는데 깎아주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 시 비용으로 인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감가상각비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장부에 기록을 하면 세법에서 일단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한도와 이런 규정들은 있긴 하지만 감가상각비 계상할 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만약 장부 기록하지 않으면 애초에 장부 기록 안 했으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근거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장부 기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카페를 했다라고 해서 인테리어가 한 1억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결국 우리 입장에서 나간 돈이니까 비용 인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규정을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 이제 유의할 점은 뭐냐? 일단 추계 방법은 적자가 난 경우도 인정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추계 방법은 이런 장부 기록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라라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적자가 난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첫 해년도에 추계 신고에서 적자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이제 이익이 나서 세금 신고할 때 앞에 살펴본 그 장부 작성한 거랑은 다르게 직전에 적자 난 경우에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 이 기장을 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20%를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를 산출세액, 이번에 20%를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일정 금액 이상인 분들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해당이 되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장부기로 안 하게 되면은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로도 보는 거예요. 신고했다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세금 신고를 장부 기록 없이 했다고 하면은 무신고 가산세 또는 무기장 가산세를 내는데, 이거는 이제 그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돼야 되는 아주 되게 좋지 않은 규정이 있습니다.